7시가 돼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성남시 기준 용적률 326%로 결정에 따른 푸른마을 분담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담당하게 된 가온감정평가부빈의 최효열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사실 많이 좋지는 않아가지고 말씀 중간중간에 헛기침을 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부터 9개 단계로 하나씩 접근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내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또는 환급금,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기준 용적률이 이제 326%로 최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 저희 사업장이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업성을 말하는 것은 비례율을 의미합니다. 이 현재 비례율은 얼마까지 나오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왜 우리가 선도지구를 선정돼야지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성 분석의 조건은 이제 여러분께 지금 326%의 용적률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성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지를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이 산출되는 가정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전 자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하는 과정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326%의 용적률을 가지고 설계를 잘 떴을 때 우리 분양 수익은 얼마나 날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다섯 번째로 사업비와 비례율을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재 상태일 때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될 거고 그게 비례율은 사업성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분양가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도 분석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현재 사업성이 나오는지도 한번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선도지구의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조건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용적률이 339.1%, 339.91%를 기준으로 총 5,132세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기준 용적률이 325.99, 약 326%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4,991세대를 설계를 땄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4,991세대 중에서 평형 타입은 예전에는 6개 타입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5개 타입으로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너무 많이 넓히면 이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5개 타입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일반 분양가는 32평 기준으로 5,8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인근의 어디죠? 이름이? 파크타운. 파크타운이 6천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 정도에서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850 정도가 통상적으로 요즘 사용하는 그 금액 수치고요. 종전 자산은 공동주택 고시가격에서 약 1.8배를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분담금 산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사업성 분석은 비례율이라는 게 있고요. 조합원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비례율은 이 사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지출을 뺀 몫을 조합원 종전 자산 추정가액으로 나누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합원 권리가액은 조합원 종전 자산 추정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하면 나오는 가격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사업장이 사업성이 좋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100을 내놨을 때 사업성이 좋으면 101, 102, 103, 100이 넘어가는 거고요. 사업성이 안 좋으면 98, 97, 96 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정된 조합원 권리 가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할 아파트의 가격을 서로 비교했을 때 나오는 금액, 그것이 추정 분담금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환급을 받고 플러스가 나오면 돈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로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는데요. 저희가 종전자산가액 밑에 이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종전자산가액이 저희가 5억이라고 보고 비례율이 110%라고 보면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은 5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여러분들이 5억짜리를 선택하시면 마이너스 5천 환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6억을 선택하시면 5천만 원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마이너스 하면 여러분들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정비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는다라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증가되면 조합원의 이익이 증가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샘플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사례 1은 세대당 (16억 1천) 46.59평이 17억 7,100, 51.12평이 17억 1,500, 58평형이 18억 7,500, 62평이 19억 5,400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는 평형 타입이 하나 있는데요. 51.12평하고 46.59평 타입을 보시면 면적이 작은 46평형이 면적이 큰 51평형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현재 공동주택 고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거래 타입에 대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정으로 넣어놓은 것이라서 이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불균형은 다 해소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전 자산가액을 다 합산해봤을 때 3조 9,74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지 326%의 용적률을 가지고 분양 수입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KB 시세들 그리고 거래사의 감정평가 전례들을 좀 고려를 했고요. 인근에 지금 또 유사하게 돌아가는 사업지들 상황에서 그러한 수준들을 비슷하게 유추 적용하여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계속 변동할 겁니다. 사업이 5년, 10년이 이게 변동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 인지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번 325.99% 기준으로 설계 개요가 나왔어요. 전체 4,991세대를 했고요. 계획을 했고, 그 중에서 임대는 275세대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공공기여를 보면 기준 용적률 325.99에서 현재 179.9%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의 10%를 임대 아파트로 산정해서 275세대를 임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가격 타입을 보시면 54평형, 54제곱미터, 79제곱미터, 92제곱미터, 118제곱미터, 150제곱미터인데요. 옆에 보시면 분양 면적이라고 3.3제곱미터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평형 단위입니다. 그래서 22평형, 32평형, 38평형, 48평형, 60평형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조합원 세대와 보류지는 이제 그 도정법상에서 1%를 고려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조합원 플러스 보류지를 했을 때 2623세대가 여러분들의 조합원 세대 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 아까 27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분양 세대 2093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9타입 그러니까 32.91평형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5,800만원 정도로 기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4, 59, 118, 150은 그거에 맞춰서 79를 기준으로 형별 지수를 매겨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일반 분양가를 뽑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대비 20%를 할인해서 약 80%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조합원 수익, 일반 분양 수입을 합산하면 7조 4,540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22평형이 9억 3,600 정도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32평형이 10억 2천, 38평형이 17억 1천, 48평형이 19억 1천, 60평형이 19억 7천 정도 나올 것입니다. 요거는 또 시간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변동됨에 따라서 형별 지수, 이 평형별 지수가 계속 변동해요. 사람들의 수요들이랑 공급이랑 이게 묶여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인근에 있는 상가 수준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일반 분양가는 2,200만원 정도로 봤는데요. 지금 보통은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원 수입으로만 잡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 수입으로 보면 약 800억 정도 수입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타입을 합산했을 때 총 자산가액은 7조 5,52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나온 수치를 종전자산, 종부자산에 대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비례율을 추정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비가 필요하죠. 사업비를 얼마나 봐야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례율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적률 325.99를 기준으로 연면적은 86만 4,810제곱미터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린 게 850만원, 평당 850만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사업비는 3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일반 수익을 다 합산했을 때는 3조 1천억 원 정도. 얘가 일반 수익으로도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비례율은 109.17%, 약 110 조금 빠지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용적률이 325.99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우리 다 아파트 단지는 109.1%, 17%로 비례율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100원을 출자를 하면 우리 사업에 태우시면 난 109원을 드리겠다라는 사업 구조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을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326%의 용적률일 때 비대율이 109%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분담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변동할 것이니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면 21평형은 같은 타입보다 조금 더 증가될 때 25평형으로 가면 4,3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31평형에 사시는 분들이 35평형을 가셔도 6,7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37평형이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에 38평형으로 이사를 가시면 4,80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십니다. 그리고 46평형이 현재 46평형에 살고 계신 분이 48평형으로 가시면 1,60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시고요. 아까 51평형은 좀 역전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조금 이 수치는 분담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추후 아마 계속 변동돼서 전환할 것이고 환급금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계속 거래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58평형, 62평형들이 지금 자기 유사한 60평형대로 이제 이사를 가면 58평형은 7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시고 62평형은 1억 5천 정도 돌려받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는 붉은 그 분담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금액. 검정색 글씨로 적혀 있고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거는 환급금입니다.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타입에서 좋은 타입보다는 현재를 유지하고 좋은 아파트로 새 것으로 바꿔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담금이 없이 지금 사는 면적보다 조금은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례율 민감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례율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분양가하고 우리 사업성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되느냐에 따라서 비례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공사비가 예전에 한 2017년도 때는 단지가 한 5,000세대 기준으로, 종부자산 5,000세대를 기준으로 한 5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이. 근데 지금 한 800만 원 정도로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까 850만 원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공사비가 변동할 건데, 그러면 얘가 한 10% 변동되면 비례율은 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1.5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반 분양가가 또 상승되면 비례율은 얼마나 변동될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번 단계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일반 분양가 0, 전체 사업비 0%, 변동 없을 때는 109.17%의 비례율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분양가가 10%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감소된다는 경우는 잘 없지만 최대한 비례율 잘 나오는 전체 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는 125.28%의 비례율이 나올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 전체 사업비도 증가되고 일반 분양가도 감소되고 10%씩 감소됐을 때는 비례율이 93.06%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케이스는 5가지, 가로 5개, 세로 5개로 보면 25가지의 케이스를 놔뒀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00원을 투자했을 때 1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약 3가지 정도 케이스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거나 조금 빠지더라도 100 이상을 선회하는 게 지금 22가지의 케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인근 통합단지와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보다 좀 하나의 사례가 또 하나 덧붙여지게 됐기 때문에 발표는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약간 추정입니다. 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추정하는 건데 들은 정보를 정리 살짝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변동이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인지는 하고 계십시오. 임해 청구는 워낙 좀 앞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비례율이 107% 정도로 봤어요. 공사비 85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5,300만 원 정도 기준을 봤어요. 여기서 지금 모든 4개의 단지는 조합원 할인율은 20%, 통상 다 20%로 보기 때문에 20%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든마을은 조금 공사비를 넉넉하게 잡아놓긴 했는데 이게 산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볼 수는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반 분양가가 5,900만 원 정도로 보고 비례율이 108% 수준이었다 나왔습니다. 파트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6천만 원으로 봤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8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 세대수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파크타운은 112%, 지금 저희 단지 이 4개의 단지 중에서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109%인데요. 뭐 임해하고 정든 사이, 임해보다 좋고 정든마을보다는 좋은데 파크타운보다는 조금은 낮은데 파크타운 정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뭐 워낙 저비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예측하시는 건, 직접 비교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고 있구나,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선도지구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토지증 소유자님들이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이거죠. 분담은 난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 정도 난 못 내겠어. 라는 부분과 분담금 없고 안 내면서 난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세들이 많으셔서 내 인생에서 이 사업이 완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난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수익이 증대가 되고요.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수익이 증가되는 거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용적률이 더 상향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대신 그 용적률이 상향된 안에서 최적의 규모별 세대 구성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업체를 써가면서 어떠한 일반 분양 세대들이 몇 평형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계산으로 잘 따져서 수익성이 제일 높은 세대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마지막 아무도 잘 모르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양호한 분양 시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하느님만 아시고 이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상향, 아파트는 우상향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하향기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만 제외하시고 잘 분양 시기를 선택하시면 수익이 증가되고요. 비용 절감 방안은 공사비 감소는 저희가 사실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사들은 시공 단가를 한번 올리면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러면 공사비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금융비용,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기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제일 최선입니다. 그럼 금융비용들이 저희가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지금 2030년을 입주를 지금 기준으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보통은 정비사업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인데 이게 5년에서 7년 정도 단축이 되면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난 재건축은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선도지구에 적극적인 참석을 하셔야지, 신청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집에서 사시고 그리고 분담금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푸른마을 통합 재건축 사업성 두 번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한 손을 들어서 한 3분 정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비례율을 109%라고 네. 초반 슬라이드에 비례율 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식에 대입해서 한번 109%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많이 안 돼. 여기 게 아닌 요 산식을 기준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 제가 총 수입은 얼마라고 했죠? 잠시만요. 7조 맞아요. 7조 5,522억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조 2,130이고요. 그리고 종전자산가액은 3조 9천억 원입니다. 3조 9,700억 정도. 이거 계산기로 좀 한번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맞아요. 계산 제가 볼게 못해서 네네. 내 자리가 7552 빼기 3 여기 겹사는 3213 항상 건가요? 나누기 397 3974입니다. 109.18%.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에 제가 다른 현장에서의 질문들을 하나씩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저층부에 32평, 예를 들면 저층부에 32평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고층부에 32평에 같은 타입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왜 나는 내 땅은 5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대지 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땅에서 32층으로 지은 아파트와 5층으로 지은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 종전자산 추정액은 이런 대지 지분, 자리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생각한 건 추정분담금 안에서 평형 타입 정도 그리고 그것조차도 공동주택 고시 가격이 잡은 균형을 이용하여서 가격을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 가격이 낮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종전자산 평가에 할 때 그때 인식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 정비 사업의 절차를 기준으로 한번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1년의 과정입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심의하고 이제 여기는 선도지구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좀 이렇게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정법 상에서 말씀드리는 절차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 심의가 끝나고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총회가 들어가고 그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총회를 하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추정분담금이 4번 정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왼쪽에 있는 게 있죠. 이 왼쪽에 있는 애가 진짜 여러분들의 가격을 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끝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2년, 15년 이렇게 걸리는데 추정분담금만 4번.
그것도 언제 하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와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정비계획 위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날짜가 너무 멀어지면서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그 어떤 투기 수요들도 들어올 수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가격, 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성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종전자산가액은 계속 변동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전자산가액이 변동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가격이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계속 변동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까 층별 효용, 호별 효용, 향별 효용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 건 언제다? 왼쪽에 보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 요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전자산가액과 종후자산가액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단지 저희가 329%라는 용적률 기준 안에서 우리 단지는 109%의 사업성 비리율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선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몇 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종후자산은 주변 선도지구에서 예를 들어 그거 있을 거예요. 뭐 파크타운이 됐는데 됐으면 파크타운이 이제 신축 기준을 잡아서 계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기분 좀 더럽게 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네. 종후자산은 어떠한 기준이냐 그 말인 거죠. 종후자산은 그 종후자산을 추정할 때쯤에 인근 거래 가격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근 거래는 연마을이 가면 선도지구를 치웠어 공사했으면 그 거래 가격으로 그렇죠. 네. 그 시점입니다. 항상 지금 추정 분담을 산정하는 그 시점의 가격들을 내는 겁니다. 제가 단톡방에 누가 질문했어요. 네. 또 혹시 단톡방에서 들어오는 질문 하나 더 해주시면. 두 번째 질문. 네. 지회는 요청이고 판교의 분양가 지금 7천만 원 정도 잡는데 왜 발파신데 6천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규모나 저희가 지금 비례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너무 커져요. 이거는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사업 진행하시는 데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정되는 비례율, 이 말씀하신 지회 7천을 말씀하시는 걸 적용하면 비례율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본 건데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마음이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정비계 위반이나 지금 선도지구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신님이 좀 하시면 여기 아닌데 5분이면 되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좋은 비례율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관리 처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중요한 거지. 오늘 성적 저희가 예를 들면 대입 시험을 보는데 수능날 잘 봐야지. 모의고사만 100날 잘 보면 뭐합니까?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치를 잘 나오기 위해서 7천을 적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전에 김장관 그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때 330%인가? 339%입니다. 방금 쓴 거지. 지금 말씀 326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당 경우에 차이가 많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게 지금 타입별로 지금 설계가 종부가 또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그 아파트 타입의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획을 우리 하우드 설계에서 일반 분양을 많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잘 나갈 타입들, 84 타입들에 대해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례율이 요번에는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는 예전 거는 또 예전대로 그 비례율이 그 분양 상품의 세대수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좀 차이가 이렇게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비 850만 원을 잡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기준의 일반적인 네, 일반적으로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모 건설사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지금 요 선도지구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냐 예상하냐 했더니 8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800은 너무 낮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구청에서 심의 들어오기 전에 850 이하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단지들 공사비가 보면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이제 서초. 대부분 네, 대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시기를 보셔야 돼요. 이제 체결되는 시기. 예를 들면은 뭐 비교할 동네는 아니지만 모 구역이 있습니다. 은평구의 모 구역. 거기도 뭐 동네가 나쁜 동네는 아니지만 시기가 지금 거의 다 실제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협의를 보는 관계에서는 지금 600만 원 중반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사비를 판단하는 그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작점이 850인 거고 조금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죠. 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어쨌든 자재 쓰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훨씬 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안 했습니다. 이건 좀 질문 좀 하는데 한 세대가 두 가구를 소유하고 있을 때 네. 똑같은 걸 두 가구로 받는다. 그거는 한 세대가 네. 그러니까 제가 101호하고 102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전 가격을 두 개를 합산한 걸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저는 5억 원, 그러니까 분양권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1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그 권리가에 안에서 이제 선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오늘은 사실 이제 아까도 계속 맨 처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여기 사업장이 얼마나 지금 사업성이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우리가 왜 지금 선도직으로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인지를 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에게도 홍보를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용적률이 무조건 많이 나와야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줄어들어요. 질문이 없으시면 따지에 또 있으신가요?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용적률이 무조건 많아야 분담을 줄여준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실제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면은 네. 또 우리가 그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적정 비율을 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충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적정 비율보다는 이 인근의 일반 분양가 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저희 지금 이 분당은 일반 분양가가 워낙 좋은 곳이어서 용적률이 무조건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더 효과적인 사업장으로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326으로 거의 돼 있는데 기준 용적률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더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설계가 또 동향이 나와봐야 돼요. 저희가 다 설계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건축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안이 나오고 디테일을 제가 뜯어서 보고 해봐야 알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뭐 20%를 용적률을 더 받았다라고 하면 10% 그 절반은 임대 아파트를 짓고 그 절반은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뭐 아까 6천만 원짜리 평당 6천만 원짜리 33평형을 가지고 뭐 100세대가 있었다. 18억, 19억 천인데 거기다가 뭐 1,900억 정도가 증가되는 건데 그러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 많이 뜯어가더라도 높이 받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지금 있다. 여러분들 세대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재건축이 일어나고 나서의 40년 후에 세대들한테는 또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긴 합니다.
자, 21페이지, 죄송합니다. 네네, 11페이지. 21페이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좀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형 59에서 전용 전형 59에서 재건축 84로 했을 때, 전용 59. 그, 그걸 잘못 보신 것 네. 같아요. 아니, 제가 답변데 지금 그분 지금 답을 잘못 그냥 가로를 본 것 같아요. 저희 종전자산가액은 왼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재산이 왼쪽 21평형, 31평형, 37평형, 46평형, 51평형, 58평형, 62평형의 타입으로 가지고 계세요. 거기를 보시고 그 세로축, 이제 종후 자산 타입별 조합원 분양가는 나중에 만들어질 아파트, 그거에 대한 가격, 타입별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뭐 21평형에 사시는 분이 8억 9,700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종전 자산가액이. 비례를 109%를 곱하면 권리가액은 9억 7,900이 나오죠. 이분이 전용 타입 59, 분양평형 25평형을 선택하시면 그 가격은 9억 3,600이잖아요. 조무자산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4,3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저기 분양은 35.06평인데 전용은 그냥 그대로 팔았죠. 네? 중전 말고 종부에 네. 분양이 35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도 사실은 전용은 그냥 84. 네네네. 전용 면적은 변함이 없는 네, 거예요. 전용 면적 변함이 없습니다. 공용 면적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는 이제 또 설계업자들의 역할이라서. 또 다른 질문인데요. 돈을 더 내고 두 채를 받을 수 있냐고. 그거는 원래는 이거는 이제 정비업체들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안 돼요. 권리가액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2평형 소유자님 21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권리가액이. 그러면 59 타입을 뭐 2개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환급을 받으시겠죠. 근데 내가 돈을 더 내겠다. 21평형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한 채 1+1의 개념인 건데요. 하나는 그 분담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받겠다라고 하면은 돈을 더 내서 더 받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들어온 게 뭐냐면 기존 재건축 현장들에선 두 가구 소유 시 한 가구는 현금 청산된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도 그렇게 되나요? 라고. 이거는 저희 역할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한 가구에 2주택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구까지 두 채 갖고 있으면 두 채 받고. 두 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유 이제 권리 금액을 판단하는 거죠. 범위를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는 그냥 청산받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은 푸른 마을에 이렇게 1가구 2주택에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지금 오늘 입장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여기서는 답변하시기 저는 곤란해요. 가격적인 부분이라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또 나중에 또 정비 업체와의 어떤 이런 설명회가 있을 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뭐 들으셨으면 좀 동의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도 좀 하시고 옆집 찾아가서 같이 좀 냅시다라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말씀 주실 때에 비례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비례율이 좋아야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비례율 높으면 좋은 거예요. 1, 2로 해서. 그러니까 종전 자산 가액이 높은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종전 자산 가액하고 이제 비례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종부 자산 가액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그렇게 종전 가액을 올리면 비례율은 내려갈 텐데 그럼 내가
돈을 현금을 그러니까 돈을 부담을 덜 하나 많이 하나 변화가 어떻게 되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희 하나 더 질문 있습니다. 아까도 뭐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22평의 가치가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반대로 강남은 22평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네에 따라서 그 가격 산정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 혹은 이제 부동산의 지역성이라는 건데요. 지역마다 그 특성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1인 가구 세대 내지는 2인 가구 세대가 많은 곳들은 그러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은 타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넓은 평형을 어느 정도 선호하시는 동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은 평형의 단가는 떨어질 거고 수요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조금 부자 동네들은 평형이 넓어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펜트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일부 그들에게는 또 넓은 평형이 선호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적은 평형이 단가가 더 높고 한데 저희 지금 여기 우리 마을 푸른 마을은 지금 적은 평형은 단가가 높은 평형보다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번에 건설 설계업체 하우드하고 그때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가 용적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24평 그러니까 25평 34평으로 모두 몰았습니다. 그게 이제 분양할 때 분양가가 거기가 일단 분양이 잘 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반 분양 잡을 때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25평, 34평으로 모두 다 일반 분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 재건축 저희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또 이제 기존 저희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우리는 40평 많이 가고 싶어. 그러면 40평을 신청을 많이 하시면 여기서 설계할 때 20평이나 30평을 줄이고 40평을 많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그런 부분 걱정되시는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요, 조합이 이제 형성되고 설계업자를 선정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정가격, 자산가격이 이 정도 될 경우 어느 타입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 설명회를 다 갖고 설문지를 돌려서 그것을 분석해서 설계안을 만들 겁니다. 제가 또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몇 년의 예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데 여러 가지 예나는 게 지금도 이게 여기는 또 그런 게 빠졌어요. 25평, 34평만 났는데 최근에 강남에서는 20평을 너무 좋아한다는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안에서 20평, 25평, 34평만 일반 분양하는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랑 또 분양은 또 달라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너무 많은 걸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그 기본적인 표준안으로 생각된 것들만 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7시부터 시작했는데 7시 50분 정도 딱 이제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궁금했던 점들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계속 질문이 아마 이렇게 가면 12시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명절을 준비하시는 게 정신 건강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